안녕하세요. 언니 just simply merely 단지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의식 궁금한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즘 돈 벌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렵게 모은 돈을 허투루 날리지 않기 위해서요. 법무법인 화우가 자랑하는 금융그룹의 짱 귀여운 최현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그룹에서 근무하는 최현철 변호사입니다. 아까 리허설 때 귀엽다고 하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몰래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하시죠? 아,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금융사건에서 화우 이름이 진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화우금융그룹이 요새 엄청 유명한 거죠. 근데 화우금융그룹은 이제 크게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네. 금융회사 인허가 등의 이제 금융규제 영역과 금융회사 간 M&A나 자금 조달 등 금융거래 영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해서 금융규제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 부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우금융그룹에는 금융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법률 지식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25일에 새로 시행된 법인데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거나 금융회사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에 금융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네. 사후 구제적 측면에서도 소송이나 분쟁 조정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열람 요구권 등이 신설되었고 설명 의무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사후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다 용이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주요 판매행위 위반 시 수입, 즉 거래 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서 네. 금융회사로서는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경우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무리한 판매 촉진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보다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들으면 뭐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단지 씨가 자금이 필요해서 만약에 은행 가가지고 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아니 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돈을 많이 주는 법은 아니고요. 아, 네. 예. 그래서 5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시면요. 네. 근데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금리나 기간 또 사후관리 내용까지 정확히 안내를 받으셨는데 단지 씨가 다른 은행을 가봤더니만 타행 대비 대출 금리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가서 대출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접 알아보고 계약을 했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각 금융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14일 안에 제가 찾아갔어요. 아, 미안한데, 다른 데는 2%밖에 안 받는데 여기 왜 3% 받아요?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돼요? 그것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지금 되는 겁니다. 와, 대박.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하는 과정에서 뭐 인지세가 발생하거나 저당권 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이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청약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 상환을 할 것인지 비교할 필요도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는 분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은행에서 보험을 몇 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달에 한 16만 5천 원씩 5년짜리를 들었었거든요. 네. 한 2년 뒤에 취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소
뭐 그런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5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끝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기서 한 20만 원 떼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네. 떼가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롭게 보장된 권리 중에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네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위법계약 해지 요건으로 삼고 있는 5가지 판매 규제 원칙, 그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중에 하나라도 위반을 일단 하고요. 네. 불안전 판매가 있고 계속되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계약의 해지에 따라 가지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이 3가지 요건이 있으면 위법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지 씨가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사례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중도 해지 시에 불이익에 대해 가지고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저는 실질적으로 20 얼마 수수료를 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소비자는 개인이잖아요. 큰 금융회사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자료 열람 요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한테요? 맞습니다. 오. 예. 금융소비자가 금융 관련 소송 또는 분쟁 조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금소법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준수에 대한 관리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서 금융회사로서는 기준도 잘 마련해야 하고 네.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비자 피해가 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미를 금융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강화된 6대 판매 원칙 준수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고객이 직접 체크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체크해 준다거나 아니면 고객의 투자자 정보 확인 등급을 임의로 상향하는 등 어쩌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진행되었던 왔던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설명 의무 준수에 있어서도 설명서 중에 뭐 형광펜 칠한 부분이나 연필로 동그라미 친 부분만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만 서명하면 된다라고 네네네. 관행적으로 작성토록 한 거나 아니면 정식 설명서가 아닌 영업점 직원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네. 임의로 간략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는 등 네.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은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설명무 위반에 관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설명 의무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공정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 대출에 제3자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나 네. 또 대출 실행 후에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강화된 규제 내용들이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상품을 더욱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단순히 새로운 법령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던 판매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이관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강화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로서는 제도 안착 초기부터 금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반복하여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의 경우 새롭게 보장된 권리들을 통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분명한 판단 하에 계약 체결을 하고 사후적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생긴 것 때문에 너무 귀여우셨는데 똑똑하시니까 더 멋있어요. 네. 무슨 소리라는 거죠? 제가 방송 중에. 네. 예, 오늘 금소법에 대해서 함께 해봤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방송 촬영하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니고 또 어색하다 보니까 네. 저도 뭐 사실은 긴장되고 말을 또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재밌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금융법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또 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함 무엇이 더 궁금함.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우리 또 만나요. 네, 이제 무서워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나한테 시선이 꽂혀 있으면 쑥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법정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당당하게 재판장님한테 많이 이제 조아리죠. 잘 봐달라고. 되게 멋있는 지금인데 갑자기 뭐, 좋아진다니요? 뭐, 당연하죠. 그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저희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목적인 거지. 거기서 당당하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좀 멋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러네요. 네. 변호사님 아까 귀여웠는데 지금 좀 멋있었습니다. 아니.